여러분이 넷플릭스를 볼 때,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예약할 때, 삼성, 페이팔, 코카콜라의 앱을 쓸 때, 이 모든 서비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회사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대의 청진기, 서버가 아프면 가장 먼저 아는 회사, 데이터독입니다. 2019년 IPO 직전, 시스코가 찾아왔습니다. 70억 달러의 회사를 사겠다. 창업자들은 거절했어요. 상장하면 더 가치 있을 거다. IPO 첫날, 데이터독의 시가총액은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주가는 37% 급등했어요. 2024년 기준 시가총액은 약 400억 달러. 시스코를 거절한 결정이 옳았습니다.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시작됩니다. 파리 에콜 상트랄. 프랑스 최고의 공과대학 중 하나예요. 올리비에 포멜과 알렉시스 르쿠옥. 두 프랑스 청년이 여기서 만났습니다. 둘 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포멜은 대학 시절 전 세계인이 쓰는 무료 동영상 플레이어 VLC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그 주황색 콘 아이콘 아시죠? 천재 엔지니어였어요. 졸업 후 두 사람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뉴욕의 스타트업 와이어리스 제너레이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포멜은 기술 부사장으로, 르쿠옥은 운영 이사로 일했습니다. 9년간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멜의 개발팀과 르쿠옥의 운영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개발팀은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운영팀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해요. 개발팀은 왜 배포가 이렇게 느려? 운영팀은 네 코드가 서버를 터뜨려서 그래. 서로 다른 도구를 쓰고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보고 서로를 탓했습니다. 이건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모든 IT 회사가 겪는 고질병이었습니다. 포멜과 르쿠옥은 생각했습니다. 개발과 운영이 같은 데이터를 보면 어떨까? 한 화면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다면? 마침 업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데브옵스, 개발과 운영을 합친 말입니다. 두 팀이 협력해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는 철학이죠. 2010년 뉴스코프가 와이어리스 제너레이션을 인수했습니다. 포멜과 르쿠옥은 회사를 떠났어요. 뉴욕에서 새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름은 데이터독. 개와 데이터를 합친 이름이에요. 데이터를 충실하게 지키는 개라는 의미죠.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개발팀과 운영팀이 같은 화면을 보게 만들자. 데이터독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해봐요. 서버가 수백 대, 수천 대 돌아가고 있어요. 갑자기 웹사이트가 느려집니다. 어디가 문제지? 데이터독이 알려줍니다. A 서버의 메모리 사용량이 95%야. 여기가 병목이야. 클라우드 시대의 청진기. 의사가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듯이 데이터독은 서버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CPU 사용량, 메모리, 네트워크 트래픽, 에러 로그.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보여줘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림을 보냅니다. 당신의 서버가 아파요.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0년 시드 투자를 받았지만 금액이 작았어요. 약 1년간 어떻게 살아남지? 모드였습니다. 포멜의 표현을 빌리면 펀딩 못 받아서 죽을 것 같은 모드. 하지만 이 역경이 자산이 됐어요. 돈이 없으니까 고객과 먼저 대화해야 했거든요. 첫 6개월 동안 코드를 한 줄도 안 쓰고 고객 인터뷰만 했습니다. 포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팔 게 없으면 모두가 기꺼이 이야기해줘요. 훌륭한 회사의 훌륭한 사람들이 몇 시간씩 자기 문제를 설명해줬어요. 그들은 고객의 고통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2012년 제품을 정식 출시했어요.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클라우드 이전, 데브옵스, 컨테이너. 모든 트렌드가 데이터독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어요. 2010년대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업들이 자체 서버실을 버리고 클라우드로 갔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문제는 클라우드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버가 10대면 관리가 쉬웠어요. 클라우드에서는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생겼다 사라집니다. 도대체 뭐가 어디서 돌아가는 거야? 데이터독이 답을 주었습니다.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어디서 돌아가든 상관없이 한 화면에서 모든 걸 볼 수 있게 해줬어요. 2024년 기준 850개 이상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메시지 큐, 쿠버네티스, 서버리스. 현대 IT 인프라의 거의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경쟁사들은 여러 도구를 덕지덕지 붙여놓은 느낌이에요. 데이터독은 처음부터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모니터링 툴이 됐어요. 투자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시리즈 A 620만 달러, 2014년 시리즈 B 1,500만 달러, 2015년 시리즈 C 3,100만 달러, 2016년 시리즈 D 9,450만 달러. 그해 뉴욕에서 가장 큰 투자 유치 중 하나였어요. 데이터독은 뉴욕 타임스 빌딩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직원 수가 매년 2배로 늘었어요. 2019년 9월 19일 데이터독이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티커는 DDOG. 공모가 27달러로 2,400만 주를 팔아 6억 4,800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시작 시가총액은 87억 달러였는데 첫날 주가가 39% 올라 마감 시가총액은 거의 100억 달러에 육박했어요. 시스코의 70억 달러 제안을 거절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2020년 모든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했어요. 클라우드 이전이 폭발했습니다. 데이터독 주가도 폭발했어요. 2021년 11월 주가는 19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시가총액 600억 달러 이상, IPO 가격의 7배, 클라우드 모니터링의 절대 강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성장주의 역풍이 불었어요. 데이터독 주가는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기업들이 클라우드 비용을 최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쓸모없는 서버 끄자. 데이터독의 매출도 영향을 받았어요. 사용량 기반 과금이니까 클라우드 사용이 줄면 매출도 줄거든요. 데이터독은 제품을 확장하며 대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프라 모니터링만 했어요. 지금은 20개 이상의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APM, 로그 관리, 보안 모니터링, 실사용자 모니터링, 클라우드 비용 관리. 한 플랫폼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데이터독의 비즈니스 모델은 랜드 앤 익스팬드입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확장한다는 뜻이에요. 고객이 처음에 인프라 모니터링 하나만 쓰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좋네. 로그 관리도 써볼까? APM도 추가해볼까? 순매출 유지율이 약 120%. 기존 고객이 매년 20% 더 쓴다는 뜻이에요.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3년 연매출 21억 2,800만 달러. 전년 대비 27% 성장. 2024년에는 26억 달러 돌파가 예상됩니다. 성장률은 20% 초반대로 안정화되고 있어요. 자유현금 흐름도 매년 수억 달러씩 나오고 있습니다. ARR 100만 달러 이상 고객이 460개 이상, 10만 달러 이상 고객이 3,600개 이상, 대형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경쟁 환경을 보겠습니다. 옵저버빌리티 시장. 데이터독이 리더입니다.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4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어요. 재미있는 건 시스코예요. 2019년 데이터독을 70억 달러에 사려다 거절당했죠. 시스코는 결국 2024년 경쟁사 스플렁크를 28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4배나 비싼 값을 치른 거예요. 데이터독을 놓친 대가가 컸습니다. 다이나트레이스, 뉴렐릭, 그라파나도 경쟁하지만 데이터독만큼 통합된 플랫폼은 드물어요. 그리고 AI. 데이터독에게 AI는 기회입니다. 왜냐고요? AI 모델도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든요. LLM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응답 시간은 어떤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데이터독은 LLM 옵저버빌리티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비츠 AI라는 자체 AI 기능도 만들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AI가 자동으로 원인을 분석해 줍니다.
보안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CM, 애플리케이션 보안. 2024년 보안 제품 ARR이 1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데이터독의 강점은 통합입니다. 모니터링과 보안을 한 플랫폼에서 개발자가 성능 문제를 보면서 동시에 보안 취약점도 볼 수 있어요. 별도의 도구를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데이터독의 고객 명단을 보면 놀랍습니다.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삼성, 페이팔, 코카콜라, 페덱스, 포드, 쉘, 닐슨. 이 회사들의 서비스가 작동할 때 데이터독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버 괜찮아? 문제 없어. CEO 올리비에 포멜은 여전히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창업 15년 차. 그는 고객 중심 철학을 강조해요. 대부분의 회사는 영업 중심이거나 엔지니어링 중심이야. 고객 중심이 되려면 매일 싸워야 해. 포멜과 르쿠옥. 두 창업자가 모두 남아있다는 건 드문 일입니다. 투자자들이 경영 안정성을 높이 평가해요. 현재 데이터독의 위치는 어떨까요? 강점은 명확합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계속 성장합니다. AI가 폭발하면 모니터링 수요도 폭발해요. 20개 이상의 통합 제품, 높은 고객 유지율, 위험도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트렌드가 매출 성장을 압박할 수 있어요. 2010년 뉴욕의 작은 스타트업, 프랑스에서 온 두 엔지니어가 만든 회사, 1년간 투자 못 받아서 생존을 걱정하던 회사, 시스코의 70억 달러를 거절한 회사, 지금은 클라우드 시대의 필수 인프라가 됐습니다. 넷플릭스가 버퍼링 없이 재생되고 에어비앤비 예약이 막힘없이 진행될 때 그 뒤에서 데이터독이 지켜보고 있습니다.